네, 안녕하세요. 세차의 데일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차의 새로운 콘텐츠거든요. 카메라라고 해서 감독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정 감독님이랑 같이 한번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 유튜버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뭐 일반 뭐 브이로그나 이런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씩 알려드릴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정 감독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3분 네, 볼까요? 여기 네. 보시면 되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1530이라는 영상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민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 감독님은 내가 자주 뭐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 정 감독님 요즘 되게 바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 감독님이랑 옛날에 컨텐츠를 몇 번 찍었어요. 그리고 두세 번인가 맞아요. 아마 찍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어느 순간인가 제가 좀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째서?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보통 우리가 세차를 촬영하러 가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정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교육생들이 이제 보통 한 3-4명 오잖아. 그렇죠. 네. 그럼 교육생들이 영상을 해서 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받다 보면 메모리 카드가 뭐 4-5장씩 나오니까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요청해놓고 안 쓰기도 좀 그렇고 그런 고충이 또 있을 수 있구나. 편집 안 하시니까 그렇지. 정 감독님이랑 컨텐츠를 좀 해보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 분야고 편집 감독으로 또 하고 계시고 디렉팅도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우리 세미도 경력 10년 차 감독이에요. 그래요? 네. 나만 프리랜서고 사실 두 분은 다 그렇구나. 현업이잖아. 그래서 현업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컨텐츠로 해가지고 카메라에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그리고 세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휴대폰으로 많이 찍으셨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카메라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카메라 좋아요? 어떤 거 사야 좋을까요? 이런. 근데 매번 답변 드려도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죠. 그럼 차라리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카메라 바디에 음.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회사가 보통은 뭐 어떤 게 있죠? 보통 우리 캐논, 소니, 니콘 그리고 파나소닉 이렇게 많이 쓰시죠. 뭐 후지필름도 있긴 그죠? 하지만 보통 그래서 5개 브랜드에서 많이 선택을 그렇죠. 하시는 네네. 거죠. 그래서 처음은 일단 소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해요. 네. 소니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소니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좋아서 안 쓰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정 감독님은 거의 파나소닉의 노예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컨텐츠에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 소니를 다 쓰고 있거든요. 네. 우리 지금 1번, 2번, 3번 카메라가 전부 다 소니야.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변절자가 됐지만 그렇죠. 파나소닉으로 인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사실 파나소닉 되게 오래 썼어요. GH4, 음. GH5 그리고 최근에 S5까지 썼었거든요. 음. 그런데 다시 소니로 넘어오게 됐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해볼까 해서. 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4K를 지금 기본으로 쓰려고 하세요. 근데 현장에서도 4K 많이 쓰나요 요즘에? 아무래도 좀 보정 관용도가 높아야 하는 편집의 경우 뭐 웨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롭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샷들은 사실 4K 촬영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사실은 내가 이제 앵글을 조금 애매하게 잡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지금 우리 저 인터뷰 지금처럼 고정해놓고 촬영하는 경우에 FHD로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정 감독님 얘기하다가 용량 저장 장치에 대한 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4K로 찍으면. 네. 그래서 FHD로 찍고 FHD로 그냥 납품하고 이런 경우 많다고 하셔서 네네네. 근데 유튜브가 어느 순간인가 4K가 너무 스탠다드 기준점이 돼서 근데 실제로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 있잖아요. 해외에 네네. 4K로 그 내보내기 안 하고 그냥 FHD 올리시는 분 되게 많아요. 업로드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휴대폰으로 봤을 때 4K랑 FHD 차이를 엄청 막 심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그죠 생각하거든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너무 또 욕심 안 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4K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당연히 바디가 느끼는 부담도 커지고 그다음에 용량에서 벌써 4배 정도의 부하를 겪으니까 사실 워크플로우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리고 점점 이제 용량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FHD가 필요한 시점이 아마 오실 거예요. 크롭이 정말 필요하겠다 싶은 상황이 찾아오실 때 선택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나. FHD도 그리고 요즘 화질이 꽤나 좋아서 사실 한 10% 정도의 크롭은 저는 허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4K를 선택하는 것이 좀
건강한 영상 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K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에서 음. FHD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4K로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죠. 사실 요즘 카메라 중에 4K 안 되는 카메라를 찾기 힘들 정도예요. 그쵸, 사실은. 그쵸.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4K에 안 매달리셔도 된다. 그것 때문에 뭐 저장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요 기준점이고 사실 요즘에는 다 4K 되니까. 그죠. 다만 무조건 4K로 업로드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음. 오히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럼, 네. 화질에 막 엄청 막 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지금도 우리가 뭐 세차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말로 떠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컨텐츠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는 FHD로 내보는 게 훨씬 낫지 않는가. 네네. 하지만 저는 4K로 내보낼 겁니다. 근데 4K 제일 좋은 거는 어쩔 수 없어. 편집할 때 너무 편해. 아, 그죠. 특히 저는 줌인이랑 줌아웃 효과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 중 한 명이라서 거기에 있을 때 한 300%까지 저는 땡겨 쓰거든요. 그래서 쭉 들어가는 느낌, 쭉 빠지는 느낌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훨씬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선택 권한이 생긴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안정감을 주죠. 그죠.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말의 중요한 점은 너무 뭐 해상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으셔라. 그죠, 그죠. 다양한 컨텐츠로 하셔도 충분하실 거고. 그래서 카메라 얘기로 돌아오면 지금 소니에서 봤을 때는 어떤 카메라가 제일 괜찮은 것 같으세요? 괜찮다. 사실 퍼포먼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한 대밖에 없죠. FX3가 사실 단점이 없는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재화가 충분하다면 저는 뭐 그냥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 제일 중요한 건 재화가 충분하다면 그렇죠.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 거지. 근데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저는 크롭 바디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렌즈 값이에요. 그렇죠. 렌즈 가격이 무시 못해. 크롭 렌즈가 아무래도 저렴하잖아요. 그럼요. 풀프레임 렌즈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추천한다고 하면 나는 발열이 싫어. 무조건 발열이 싫어. 소니를 사고 싶은데 발열이 싫어. 하면 저는 FX30에다가 그냥 뭐 G렌즈나 아니면 뭐 서드파티에서 나오는 것들 뭐 시그마 1850, 1850이나 아니면 탑론의 1770 이런 렌즈처럼 좀 저렴한 렌즈들 많이 네. 쓰고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보다 좀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 근데 퍼포먼스도 그 비슷했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A6700에다가 방열 펜을 달면 되거든요. 방열 펜을 달면 뭐 60픽처럼 큰 문제 없이 충분히 1시간 넘게 찍어 왔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 근데 난 무조건 풀프레임 써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에게는 E1. 아, E1. 근데 E1을 제가 그때 카메라를 살 당시에 E1이랑 6700이랑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산 이유가 뭐냐면 전 플라스틱 바디가 싫어요. 아, 약간 캐주얼한 느낌 있죠. 그쪽이. 그것도 그렇지만 내구성 네. 그리고 뭐 방진 방습 같은 부분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오래 쓰고 싶은 카메라를 보통 구매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아무래도 플라스틱 바디는 결국은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써봤지만. 그래서 저가 크롭 바디인 A6700을 선택한 거는 내구성과 퍼포먼스 때문이고 근데 그거 크게 상관없이 난 풀프레임 써야 되는데 좀 저렴한 가격으로 쓰고 싶다 하면 E1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대책이 더 있어요. A7C A7C2가 나왔지만 A7C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단지 아쉬운 거는 4K 60p가 안 돼요. 맞아요.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울 뿐이지 나는 60p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이면 충분한 퀄리티 나오거든요. 근데 발열 문제는 확실히 FX30이나 FX3가 훨씬 좋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조금 있고 C2는 이번에 나오면서 조금 사람들이 영상 쪽에 있는 분들이 C2로 많이 넘어가시는 분과 안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가장 큰 중점은 60p 크롭이에요. 60p 크롭이 있다 보니까 그럴 거면 그냥 E1 쓰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현장에 가시면 60p를 많이 쓰세요? 컨텐츠에 따라 많이 다르죠. 사실 슬로우 모션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뭐 웨딩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p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뭐 인터뷰 촬영이나 이런 데서는 특정 콘티에서 특정 샷만 60p로 찍겠다고 정해놓고 보통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60p로 찍으면 아무래도 푸티지가 너무 용량이 커지니까 그래서 특정 컷에서 이제 60p를 써서 뭐 트랜지션을 한다든지 그렇게 쓰고 모든 컨텐츠가 다 60p로 찍을 필요는 없죠. 사실은 웨딩 촬영을 가면 사실 소니 이외의 바디를 본 적이 없어요. 영상 작가님들이 쓰시는 바디가 소니를 벗어나는 거를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사이에 그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상업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유난히 좀 많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소니가.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AF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아 생각해요. 맞아요. 네. AF는 뭐 대체가 안 돼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세차 유튜버 분들이 세차만 만약에 찍는다고 전제조건을 했을 때는 네. AF가 필요 없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저는 10년 동안 AF를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음. MF만 해서 충분히 다 했었고 그다음에 현업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AF가 너무 좋아서 만약 휠을 따는 장면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휠 잡았다가 손 잡았다가 휠 잡았다가 손 잡았다가 너무 정확하게 탁탁탁 잡히면 오히려 영상에서 뭔가 계속 포커스가 바뀌는 느낌이 들거든요. 몰입도가 떨어지죠. 그죠? 네. 그 차라리 MF로 해가지고 휠만 잡고 있거나 손만 잡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AF는 그다지 필요 없기 때문에 꼭 소니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소니스는 제가 이런 말하니까 좀 그런데 너무 좋아서 불편하다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긴 그죠. 하네요. 그런데 소니가 또 기본적으로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벼워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짐벌에 올리거나 그죠. 이럴 때 되게 좋고. 일단 경량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대신 발열을 못 잡죠. 아, 그러려 그러면 FX30이나 FX30 같은 이제 방열팬이 달려있는 원래부터 달려있는 바디를 구매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FX3를 세차 유튜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걸 구매한다고 하면 조금 막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주변에 카메라 많이 해주거나 아니면 옛날에 뭐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제일 중점으로 둔 게 뭐냐면 당신이 찍고 싶은 게 뭔지를 조금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FX3가 제일 좋으니까 FX3 사 하는 거는 내가 이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 이걸 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조금 저렴한 거 구매해서 한 200만 원대나 이런 바디, 물론 200만 원 바디가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죠, 그죠. FX3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니까 이런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감독님이 제일 잘 아는 파나소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파나소닉. 저는 그때가 아마 2018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우리 또 대표님께 제가 이제 자문을 구했죠. 카메라 제가 그때는 캐논 DSLR 쓰고 있었는데 영상업 처음 시작할 때 카메라를 좀 제대로 된 걸 받고 싶다 여쭤봤을 때 카메라를 받고 싶다고 여쭤봤을 때 대표님께서 딱 한 대 카메라만 추천해 주셨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 사시면 된다. 했던 게 이제 GH5였죠 그때. 사실 그때 저는 크게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카메라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파나소닉을. 근데 아마 쓰면서 제가 유난히 불편했거나 당연하게도 제가 지금 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업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당연히 옮겨갔을 텐데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옮겨가고 싶은 생각이 크게 없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홍대병 조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워낙 좀 메이저한 바디들이 다 소니들이 즐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들과 다른 어떤 파나소닉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뿌듯함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사실 파나소닉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부족한 AF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 가지 나만의 트릭이나 팁들을 이용해서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가격이 되게 괜찮았어요 사실상 파나소닉이. 지금 더 좋은 카메라들이 훨씬 많이 나왔지만 GH5는 저는 아직 지금 사용해도 충분한 스펙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 충분히 좋은 카메라고. 근데 파나소닉에도 물론 단점이 있어요. 제일 큰 단점이 뭐죠? AF죠. 근데 이거는 이제는 저는 솔직히 파나소닉의 단점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위상차 AF도 그렇지만 그렇죠. 파나소닉이 풀프레임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펌웨어가 됐어요. S5 M2랑 M2X가 풀프레임이. 그래서 AF가 미쳤어. 펌웨어 되면서 이 새끼도 할 수 있었으면서 안 한 기분. 그리고 지금 G9-2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G9 Mark II 쓰고 있죠. G9-2도 AF가 엄청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대 더 샀습니다. AF가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유저 수인 것 같아요. 유저 수. 소니의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유저 수가 되게 많죠. 그렇죠. 유저 풀이 너무 넓기 때문에 중고 거래도 활발하고 사람들의 피드백도 되게 많고 정보도 많고. 근데 그래서 파라소닉 조금 적잖아 아무래도. 그렇죠. 파라소닉의 가장 큰 장점은 색감. 음, 이게 그냥 솔직한 말로 뭐 지금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 색감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 브이로그라는 로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709만 딱 입혀놔도 그렇죠. 너무 찐득한 느낌. 맞아요. 그게 너무 강하고 그 시네마한 그런 느낌도 되게 강하고 그게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파라소닉은 이 정도로 하고 네네. 우리 나중에 계속 얘기할 거지만 네네. 나는 진정한 홍대병. 후지. 그래서 저는 후지 XT5까지 썼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바디를 되게 많이 써봤는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후지 지금 몇 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딱이잖아. 아닙니다. 렌즈 교환식도 하나 있습니다. 아, 뭐 가지고 계시? 엑스프로 3. 아, 네네. 네. 근데 그 영상 바디로는 좀 부족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진용 바디. 사실 근데 컴팩트 카메라 후지는 영상용으로 추천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맞아요. 후지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가격이 시가야. 너무 비싸요, 사실. 그러니까 발매가는 299만 원인데 음. 리셀이 붙어가지고 거의 뭐 슈프림으로 붙어버리니까. 예, 얼마 전에 엑스백 6가 나왔죠. 네, 그죠. 근데 걔네가 매물이 너무 안 풀리니까 그죠. 엑스백 V 가격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출시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아직도 170만 원, 180만 원 한다는 게. 근데 그래서 저는 후지의 장점은 진짜 개성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필름 에뮬레이터가 있잖아요. 필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이 진짜 보정 안 해도 그대로 막 예쁘게 나오니까. 맞아요. 그리고 뭔가 그 일본 감성의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 지브리스러운 게 아, 있죠. 그런데 다만 세차하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쓸까 했을 때 그래서 후지를 좀 많이 추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지를 만약에 사용하실 때 이게 후지가 조금 아쉬운 게 서드 파티도 좀 적고 렌즈도 조금 비싼 편이고 그리고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닿아. 배터리가 되게 작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추천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난 그런 감성이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추천해 드릴 만한 카메라인 것 같고. 네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이제 사실 파나소닉을 홍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후지 필름이 너무 막강한 또 홍대라서 그렇긴 한데, 저도 보통 이제 제 교육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감독님들이 카메라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후지는 사실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영상 바디 특화로 영상 특화로 나온 바디들도 있긴 하지만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드 파티군도 좀 부족하고 렌즈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파나소닉보다 더 커뮤니티가 좀 협소하다.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후지 커뮤니티가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어. 이거는 확실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오히려 파나소닉이 영상 쪽도? 예. 그래요? 그 후지는 그 이름을 까먹었다. 근데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제가 자세한 뭐 오늘 말씀드리는 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그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근데 네네. 후지는 되게 커뮤니티가 활발해요. 소니도 활발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판매가 되게 활발한 편이에요. 근데 파나소닉은 정보를 유출을 당하면 안 되는 것처럼 숨겨서 이제 나만 알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내가 말해도 별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조만간 바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번에 파나소닉 이 펌웨어는 진짜 지각 변동을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이 강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메인 바디보다는 그냥 서브 파티, 서브 카메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가볍게 들고 나가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후지에도 영상 전용 네. 바디가 있습니다. 네네. 특화 바디가 있어요. H2. 네. 그것도 그렇고 XT5도 사실 거의 그쵸, 그렇죠. 그쵸. 그리고 XX 그 20도 있고 몇 개 있지만 하지만 뭔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그중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손떨방이에요. 손떨방이 왜 아쉽냐면 이게 사실 세차 유튜버들은 손떨방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삼각대에 올려서 그죠, 찍으면 스태틱해서 되고 찍으니까. 거의 다 뭐 픽스샷이니까. 네. 근데 혹시 뭐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로 촬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카메라를 이제 움직이면서 좀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손떨방이 튀어요. 후지는. 그게 아무래도 후지 필름이 사진 쪽에 조금 더 몰입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게 이제 G9 모델에서도 그렇거든요. G9 마크 2는 그렇진 않지만
이게 부드러운 모션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스태틱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약간 툭툭툭 이런 느낌 좀 있어요. 그런데 되게 나는 놀란 게 뭐냐면 XT4 때부터 느꼈는데 가만히 서서 딱 픽스샷으로 딱 찍잖아요. 진짜 삼각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스태틱이 좋아요. 엄청 좋아. 네네. 쫙 잡고 있어. 그런데 움직이면 이게 탕탕탕 그죠, 튀는 게 그죠. 보이니까 네.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대부분 영상 찍을 때 사실 손떨방 풀고 찍거든요. 손떨방 끄고 찍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손떨방이 그 효과를 볼 만큼 스무스하게 찍어야 되면 저는 짐벌을 써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약간의 흔들림이 되게 좋아요. 현장감을 좀 그래서 주죠. 그래서 제 영상 보면 대부분 다 흔들리는 영상 되게 많이 찍고 이런 편이라서, 그리고 픽스샷은 사실 뭐 손떨방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떨방 크게 신경 안 쓰고 좀 감성적이고 약간 이런 영상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또 다음 브랜드 니콘. 아 근데 니콘은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나. 아 근데 그 ZF라는 바디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잘 나왔어요. 실제로 네네네. 성능 되게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전 니콘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ZF 같은 경우가 스펙도 되게 영상 되게 좋대요. 네네. 그런데 다만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감독님 한 번도 지금 니콘 안 써봤잖아요. 그렇죠. 뭐 영상 바디는 일단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건 우리가 서로 배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건 아쉽게도 되고. 그럼 다음은 뭘까요? 저희가 캐논이 있네요. 아. 네네. 사실 캐논의 별명이 있죠. 색감 깡패. 그죠. 사실 세차 유튜버 분들한테 저는 처음 이제 영상을 찍은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캐논 솔직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색 보정이라는 영역에서 캐논이 너무 잘 나와. 기본적으로 해도. 그리고 피부색도 되게 화사하고. 근데 세차하시는 분들은 사실 얼굴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색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캐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나는 색감 그리고 바디가 좀 저렴하다. 뭐 용도로 생각되고. 그 선택폭이 되게 넓죠 이제는. 그죠. 캐논 미러리스는 그죠. 굉장히 넓어졌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EF가 다 죽었으니까 전에 있는 마운트들이 그렇죠. 다 죽이고 RF만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추천하기 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RF를 이때까지 다 마운트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캐논 렌즈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캐논 렌즈가 비싸요. 쓸만한 그쵸. 렌즈들이 다 비싸. 그런데 오늘 촬영하는 이 시점에 되게 중요한 발표가 났어요. 어떤 RFS라고 크롭바디 렌즈들의 서드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탐론이랑 시그마에서 그 렌즈가 나옵니다. 그 저는 사실 캐논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디 값 보고 들어갔다가 렌즈 값 보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서드 파티들이 가격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까 그쵸. 물론 크롭 바디지만 네. 크롭 바디 저는 뭐 크롭 바디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그래서 캐논 같이 조금 색감도 잘 나오고 다루기 쉽고 그리고 캐논이 뭔가 딱 잡으면 그 막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특유의 딱. 맞아요. 되게 유려한 곡선들을 잘 활용을 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캐논의 또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 또 다른 브랜드가 또 있을까요? 그것 이외에는 이거는 있나요? 제 뭐 DJI. DJI 뭐 포켓3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액션 캠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액션 캠들을 따로 한번 얘기해보는 게 그럴까요? 어떨까요? 네. 사실 제가 액션 캠을 별로 안 선호하는 이유는요. 휴대폰이 다 대체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요즘에 뭐 포켓3 같이 뭐 짐벌 효과도 있고 뭐 하고 그리고 훨씬 작고 하겠지만 저는 그런 건 요즘에 다 휴대폰으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카메라 살 필요 없어요. 솔직한 말로. 휴대폰으로 그죠. 찍어도 되게 잘 찍을 수 있어요. 그럼요. 다만 그 휴대폰에서 카메라로 넘어오는 단계 그 아쉬움이 딱 보이는 순간 휴대폰이 되게 보잘것없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 얼마 전에도 겨울에 설산 놀러 갔을 때도 휴대폰으로 찍었었거든요.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브랜드가 사실 더 있는데 이거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브랜드? 블랙매직사의 맞네. 네, 블랙매직사의 뭐 요즘에 라인업 좀 더 다양해졌지만 네. BMP-CC라는 네네. 모델이 있어요. 네네. 4K 6K 네네. 그리고 6K 프로 이렇게 있는데 네네. 제가 4K 6K를 썼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영상에 관심이 있다. 나 영상을 좀 배우고 싶다. 아니면 영상 기기를 좀 시네마 카메라 같이 이런 조금 전문적인 기능이 있는 걸 쓰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대체제가 없어요.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시네마 카메라에
기본적인 거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네. 그 대신에 카메라가 보통은 카메라에나 그 배터리 넣고 렌즈 물리면 쓰면 되잖아요. 그죠. BMP-CC는 배터리 넣잖아요. 25분 되면 꺼집니다. V마운트가 필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깅이 들어가야 되고 AF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쵸 빠져 있죠. 근데 이게 AF가 있는데 안 쓰는 거랑 그쵸. 없어서 못 쓰는 거는 천지 차이. 그래서 제가 추천은 못 해드리지만 나는 영상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근데 그렇게 좀 많이 투자할 비용이 없다. 뭐 소니 지금 시네마 카메라 라인업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 외에 캐논 시네마 관련도 되게 가격대가 높거든. 다 500만 원 넘으니까. 근데 한 바디만 생각하면 100만 원 미만이에요. 거기에서는 BMP-CC를 뭐 당연할 만한 그렇죠. 바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해 줄 만하다. 근데 세차 유튜버들한테는 사실 조금 어렵다. 힘들다. 그 왜 그러냐면 또 두 번째 이유가 저장 장치예요. 이제 SSD를 보통 장착을 하거든요. 그죠. SSD를 장착하는데 한 번 촬영 갔다 오면 1테라씩 나와요. 아하. 로우 포맷으로 찍나요? 그 비로우라고 자체 이제 로우 포맷이 있는데 그걸 찍고 나면 편집 때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모르죠. 보통 SSD를 제가 알기로는 2테라 이렇게 많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영상 파일만 1테라야. 근데 그거를 SSD로 찍어서 하니까 저장할 때 상관이 없잖아요. 문제는 저장을 해가지고 보관할 때야. 그렇죠. 그러면 HDD 8테라짜리 그러니까 영상 한 번 찍을 때마다 5, 6만 원씩 나가요. 저장 장치 값. 그래서 조금 그게 조금 오히려 힘들지 않나. 뭐 리깅이고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저장 장치가 사실 제일 힘들죠. 그래서 오늘 지금 소니, 캐논, 파나소닉, 니콘은 우리가 안 했고 후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카메라 추천을 조금 해볼까 해요. 그렇죠. 뭐 힘들지만 그래도 네. 뭐 이 컨텐츠의 끝은 결국 추천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지금 이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아닌데 나 이 카메라 되게 잘 쓰고 있는데 나 이 카메라 이거 단점인데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이 다 맞아요. 저희 추천은 주관적이고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써봤을 때 아니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써봤던 그냥 그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는 되게 좋은 카메라가 별로일 수도 있고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가지만 추천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 가지만 추천한다면 뭐 모든 요소들 다 고려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도 알파 7 마크 4가 알파 7 마크 4.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입문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다 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희야 사실 센서 크기가 행복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크롭을 선택하거나 했을 때 생기는 아쉬움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들, 뭐 FX3가 제일 좋죠. 근데 사실 500만 원 너무 비싸고 바디만 해도 뭐 AF나 여러 가지 부분들 다 고려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 7 마크 4가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실제로 요즘에 알파 7 마크 4가 시장에서 되게 활발하게 중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제 가기 전에 사용하는 바디로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센서 크기는 행복순위 아니라고 했잖아요. 행복순위 맞죠? 네. 센서가 커서 나쁠 건 없어요. 저는 매우 작기 때문에. 센서가 커서 나쁠 건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순위 맞는 거지. 하지만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렇죠. 사실 카메라에 정답이 없잖아요. 그럼 혹시 크롭 바디 중에서는 추천해 주시는 분 소니에서 뭐 A 시리즈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6400? 그렇죠. 6400. 6400 근데 손떨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세차에서 손떨방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6400이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사실 이 컨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현대 기술에는 손떨방 중요하고 AF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이렇게 대부분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손에 안 들고 찍을 건데 똘방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렇죠. AF 안 쓸 건데 AF 뭐가 필요 있나? 이런 거에 조금 우리가 너무 갇혀 있지 말고 조금 넓게 보자는 거예요. 6,400 굉장히 좋은 바디예요. 그렇죠. 중국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렌즈도 저렴해요. 제가 6,700을 쓰고 있지만 지금 인터뷰 촬영에 6,400 쓴다고 해서 못 쓸까요? 아니죠.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풀프레임 바디를 추천한다고 하면 GV-E1. GV-E1. 왜냐면 가격 대비 지금 이 성능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바디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GV-E1이 영상 특화 바디예요. 소니에서. 영상 특화 바디인데 뭐 롱크롭 60p, 4K 60p, 손떨방이 또 말씀하셨듯이
컬러 사이언스도 S로그 3에 시네 톤까지 들어가 있고 10비트 촬영 다 들어가 있어요. 4돌도 10비트까지 들어가 있고 되게 좋아. 그 단점이 하나 있어. 뭐 작으니까 뭐 발열. 아, 발열이 아니라 발열도 물론 이건 소니는 기본 패시브 이거 발열을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플라스틱 바디예요. 아. 근데 감독님도 알잖아. 카메라 찍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음. 바디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플라스틱 바디는 아무래도 내구성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세차하시는 분들 중에 세워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탁 넘어졌을 때 그죠. 아무래도 플라스틱 바디가 손상이 좀 더 크겠죠. 아무래도 물론 뭐 마그네슘 바디라고 뭐안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안정성에서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플라스틱 바디인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원을 사용하면 결국 렌즈 가격이 풀프레임 렌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바디만 보고 사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디 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는 없어. 그렇죠. 렌즈도 합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원이 추천을 하지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저는 대체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A7C. 알파 7C. 나는 만약에 60P가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C가 충분하거든요. A7C만 해도 충분하고 괜찮아야 돼요. 그리고 풀프레임 있고. 근데 중국 가격이 아직 한 140, 130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가격대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크롭 이제 바디로 치면 말씀하신 A 시리즈 6400 저도 6400 이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난 발열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소니에서는 발열 잡힌 바디가 FX 시리즈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근데 발열이 30P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4K 30P까지는 거의 다 문제가 없어. 네네. 그런데 문제는 60P예요. 60P 가면 막 20분 촬영하면 발열 뜨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플라스틱 바디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다. 발열을 잡아주는 게 아무래도 플라스틱보다 그렇죠. 마그네슘이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방법이 또 해결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방열 펜을 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자세한 뭐 리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 그냥 추천하는 정도에서 끝날 거니까. 소니는 보통 이 정도 해보면 발열이 싫다. 난 무조건 써야 된다. 근데 좀 저렴한 거 쓰고 싶다. 그러면 FX30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근데 난 돈이 많다. FX 가야지 이거는. 가야 돼. 그죠. 근데 나는 풀프레임 쓰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금 재화가 좀 부족하다 하면 E1 아니면 나는 그것 더 부족하다 A7C 그리고 만약에 나는 크롭이라도 상관없다 그럼 A640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파나소닉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그렇죠. 뭐 재화가 부족하다면 GH5를 사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친구는 뭐 손떨방 이야기할 거 없고 그리고 저렴하고 AF 말고는 저는 거의 퍼펙트하다고 봐요. 물론 센서가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저조도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문제는 있죠. 근데 사실 저는 마음먹고 찍는 컨텐츠는 다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딱히 스트레스 요소는 아닌 것 같고 사실 GH5 이후에 이제 저조도에서 약간 이점이 있는 GH5S라는 모델이 나왔었죠. 근데 만약에 저조도가 너무 스트레스라면 그걸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뭐 손떨방이 빠져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 포 서드의 가장 극단적인 단점인 저조도에서의 억제력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니까. 자, GH5 이후에 GH6가 사실은 나왔는데 저도 가지고 저는 사실 마포 바디를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GH6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가장 일단 아쉬웠던 건 위상차 AF가 들어가지 않고 출시가 되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근데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방열팬이 일단 달려서 나왔다. 사실 마포 바디를 쓰면서 한 번도 그 카메라 바디가 뜨겁다라는 아이콘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10비트 촬영, 뭐 4K 60p를 좀 오래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넘어가면 아이콘이 뜨기는 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GH6가 조금 이점이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아마 뭐 다른 분들은 공감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펜이 달려 있는 그 바디가 저는 심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고 봐요. 그리고 FX3나 FX30이 가지는 그 아주 웅장한 느낌이 있거든요. 바디들을 보면. 근데 그런 부분의 일부를 GH6에서도 느낄 수 있다. 그냥 펜이 돌아가지 않지만 조금 튼튼하고 우람해 보인다. 뭐 장점이 있고 뭐 지금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G9 Mark II 저는 퍼펙트하다고 봅니다. 단점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 구매를 하기도 했었고.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파나소닉이어서 음. 물론 안정성 좋고 저도 쓰는 동안 발열 때문에 문제 스트레스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네. 있지만 가장 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추세에서 좀 떨어지는 거는 듀얼 ISO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포 바디에서는. 왜냐면 듀얼 ISO가 쓰다 보니까 되게 저는 편하거든요. 소니에서도 그렇고 BMP-CC에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마포가 가지는 한계점에 저조도가 있고 ISO를 좀 높여서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ISO가 결국 높아지면 노이즈도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듀얼로 하나만 딱 걸쳐주면 좋지 않을까. 그걸 조금 해소해 주는 게 저는 풀프레임 바디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S5나 S5 M2, 뭐 X, 뭐 S1H 뭐 다양하게 있지만 풀프레임에서 지금 솔직히 저도 S5를 썼었고 그리고 세미도 S5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세미도 S5를 썼었지만 단점이 조금 있긴 있었어. 근데 이번에 M2가 나오고 펌웨어가 되면서 AF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좋아졌거든요. 파나소닉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단점이 거의 다 상쇄됐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가장 큰 단점은 렌즈군요.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그거 빼고는 가격 저렴하고 그리고 저조도에서 좋고 듀얼 ISO 있고 되게 좋죠. 손떨방도 원래 좋고 근데 손떨방은 마포 바디가 훨씬 좋아. 그렇죠. 아무래도 센서 작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파나소닉에서 제일 좋은 거는 넣어줄 거 다 넣어줘. 뭐 이렇게 막 급재고 이런 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카메라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 배제하기 쉬운 게 메모리 카드 가격이거든요. 메모리 카드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그렇죠. 특히나 UHS-2 등급부터 들어가면 가격대가 생각보다 엄청 높기 때문에 그거를 파나소닉은 지금 SSD를 그쵸.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 바디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쵸. GH6도 그렇고 G9 G9-2도 그렇고 그리고 S5 M2X도 그렇고 그게 1테라에 요즘에 한 15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죠. 그 충분히 쓰니까 그리고 요즘 프로모션에서 바디 사면 SSD 하드를 줍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용자가 좀 적은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마포가 우리가 말하는 게 마이크로 포서드라는 센서 크기잖아요. 그쵸. 근데 렌즈가 신품 사면 조금 아까울 정도로 중국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물론 몇 개 렌즈들 최근에 나온 건 안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던 1, 2, 3호 렌즈나 뭐 이런 그쵸. 부분들에서 새 거 사면 거의 100만 원인데 중고가 뭐 3, 4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중고를 찾아야 되는 계속 디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그렇겠네요. 내가 추천한다고 하면 풀프레임에서는 나는 S5보다는 S5 M2X 그쵸. 아니면 M2를 추천할 것 같고 마포에서는 지금 G92 말고는 답이 없어. 맞아요. 그냥 우리가 세차하는 사람들이 뭐 AF 필요 없다고 제가 말을 했지만 결국 AF 있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세차하시는 분들이 물론 세차할 때 카메라 쓰잖아요. 일상에서도 카메라 쓰잖아 보통.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F 있는 거를 추천해줘야지 내가 욕을 안 먹어. 맞아요. 나는 MF 찍을 수 있으니까 MF 써. 이건 말도 안 되고 애초에. 맞아요. 그래서 AF 그래도 성능이 좀 좋은 게 아무래도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G2 추천해드리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캐논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캐논 중에서는 저는 R10 선택할 것 같아요. R10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엄청 저렴하죠 지금. R10은 그 크롭 바디잖아요. 크롭이죠. 네. 근데 손떨방 빠져 있고 크롭 바디인 게 조금 단점인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드 파티 렌즈를 쓸 수 있으니까 어차피 손떨방은 솔직히 말씀드렸듯이 뭐 엄청 많이 움직일 거 아니고 픽스샷이라면 그래서 저는 세차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줄 만하다. 그리고 색감도 되게 좋고 진짜 좋다 해서 R10을 추천해 줄 것 같은데 나는 그보다 돈을 좀 더 쓰고 싶다. 나는 괜찮다. 그럼 저는 솔직히 R6 마크2 저는 지금 캐논 바디 중에서는 R6 마크2 이상의 성능 있는 바디가 그 가격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넘어간다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도 써보고 싶어서 넘어갈까 몇 번이나 고민했었는데 결국 풀프레임 렌즈가 너무 비싸요. 그래도 저는 투자한다면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R6 마크2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알파 7 마크 4의 회의를 느끼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많아요. R6도 있고 R7, R8 그죠. 그리고 그 R10도 있지만 그래도 선택한다면 저는 그 두 개. 왜냐하면 너무 비싼 거는 충분한 제어가 있어야 되지만 좀 저렴한 방법도 있으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너무 돈을 많이 안 쓰셔도 충분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카메라는 이만큼 많다 이런 거라서. 그러면 이번에 후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한번 어떤 게 괜찮으세요? 그래도 저는 T4
T4.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상 가격이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뭐 H2S도 그렇고 T5도 그렇고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뭐 T4가 완벽한 바디라는 건 아니지만 초심자로서 선택하기에 후지의 감성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너무 내리지 않고 선택이 가능하다. 저는 XX20라고 있어요. 그 바디를 추천해드려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네네. 그리고 후지 감성이 좀 떨어져요. 그 카메라가 카메라가 후지 같이 안 생겼어. 원래 XX10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부터 나올 때가 이 새끼들 소니 따라하나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소니 바디 같이 생겼어요. 근데 기능 되게 좋고요. 성능 좋고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 좋아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니콘을 안 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BMPCC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설명으로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지금 4개 브랜드에서 이제 파나소닉, 소니, 캐논, 후지 요 안에 선택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뭘 사용해도 사실 상관없다. 요즘에 안 좋은 바디가 없으니까. 그죠. 다만 조금 금액을 얼마나 쓸 건지.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독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카메라 뭐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면 충분합니까? 근데 한 가지 그 질문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얼마까지 쓸 수 있는데 그렇죠. 라는 대전제가 없어. 그게 없으면 선택을 못 해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에는 답변할 수 없고 가격을 정해달라 그래요. 그럼 거기서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우수한 바디를 추천해주죠 보통은. 저는 제일 처음 세차 유튜버를 만약에 도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웬만하면 200만 원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세차 유튜버라는 게 대부분 취미로 하시거든요. 사실 유튜버라는 게 사실 대부분 취미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상 써서 그 이상 퀄리티가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저렴하다고 성능이 안 좋은 거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퀄리티가 엄청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다. 그냥 재미있게 쓰시다가 그 대신에 한 가지는 있어. 중고가가 조금 활발하게 잘 형성돼 있는 거. 가격 방어가 잘 그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페라리, 포르쉐 좋은 거 다 알지. 근데 형기 회사. 내가 팔 때 리스크 없고 그렇죠. 편하게 탈 수 있고 AS 편하고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그게 소니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소니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결론하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소니 구매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알파 6400이나 아니면 E1이나 뭐 좀 더 투자가 가능하다면 뭐 FX30이나 그런 거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 있는 렌즈랑 같이 보시고 내 가격을 먼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E1이랑 FX30 쓰면 무조건 200만 원 넘어요. 한 가지 빼먹었다. E10도 괜찮아요. 이때는. E10. 이걸 크롭바디인데 E10이라고 있어요. 그죠. E10이 손떨방 빼고. 나는 지금 A6400을 선택할 게 아니야. 나는 E10을 더 추천해주고 싶어. 왜 그러냐면 E10이 지금 중고 가격이 60만 원 이것밖에 안 해요. 번들 렌즈 끼고 70만 원도 안 해. 그지. 내가 선택하려면 지금 소니에서 그냥 한 150만 원 미만으로 선택하려면 E10 선택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풀프레임이라면 E1. 그러니까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가져간다면 E10. 대표님 그렇게 선택하셨고. 저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추천을 한다면 저는 200만 원 쓴다면 G9 마크 2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소니 대 파나소닉 되는 건데. 그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하기 편하게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오케이. 300만 원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표님 먼저 해보시겠어요? 그럼 저는 100만 원대는 100만 원 미만이죠. 그래서 이하는 E10. E10. 200만 원, E1. 근데 E1이 새 제품으로 210만 원이나 220만 원. 그래도 그냥 경계선에 하면 저는 E1. 300만 원대까지 가도 E1. E1.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0만 원 미만. 저는 A 시리즈 하겠습니다. 소니 A 시리즈. 그러니까 GH5를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바디인 건 맞지만 그건 이제 저희 같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불편함들을 충분히 감수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서브 바디로 너무 괜찮은 지금 상태이고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미만이라면 파나소닉 선택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A 시리즈 중에
가격대가 괜찮은 6,400이나 이쪽을 E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아마 선택하라고 추천을 할 것 같고 200만 원 저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G9 마크 2 선택하면 좋을 거다. 저는 그 SD 카드를 안 쓴 지 꽤 오래됐거든요. 다 지금 현업이 있기 때문에 SSD 하드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데 바로 물려서 편집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G9 마크 2가 압도적으로 훌륭하다 생각하고. 나 바꿀래. 2위 바꿀래. 어떤 200만 원 미만 바꿀래. 어떤 거? A6700. A6700. 뭘 아, 쓰고 왜냐면 계시니까. E1이 200만 원 넘으니까 아. 그 두 개 같이 하는 건 좀 그렇고 오케이. FX30도 결국은 200만 원 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은 E10 그리고 그 200만 원 이하는 A6700 그리고 300만 원 미만은 E1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이상은 저희가 추천해주는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 그쵸. 그 정도 재력이 있으면 사실 마음대로 사셔야 돼요. 바디에 400만 원 박을 거다. 마음대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재화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300만 원 근처에 쓸 수 있다 하면 S5 Mark II X 사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주변에도 많이 쓰거든요. 저희 이제 팀에 우리 저기 다른 또 PD님도 S5 Mark II X 사서 이제 쓰고 계신데 아주 좋아요. 사실은. 아 맞다,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소니의 큰 장점이 우리가 유저풀이 크다고 했잖아요. 넓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나 혼자 찍는 거면 후지 쓰든 캐논 쓰든 뭐 파라솔 쓰든 아무 문제 없어요. 협업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니를 많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현장 가면 뭐 8, 9대가 다 소니니까 나중에는 컬러를 맞추는 작업도 그렇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가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니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파나소닉 S5 마크 2 그리고 X 다 되게 좋아요. 이번에 되게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렌즈 얘기라서 다음에 하고 싶은데 번들 렌즈가 미쳤어요. 2060. 2060. 그렇죠. 화각도 되게 좋은데 맞아요. 해상도도 좋고요. 너무 좋아. 나 2060 렌즈를 되게 잘 썼거든요. S5 쓸 때도 너무 좋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약간 얘기를 좀 넋두리 없이 했어요. 이거 첫 번째 컨텐츠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저희도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정보를 좀 드리도록 노력하겠고 오늘 뭐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느낌 좀? 뭐 재밌어요. 사실은 뭐 인터뷰를 그래도 간간히 해오지만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앞으로 제 채널도 꾸준히 운영하고 해야 되겠지만 또 카메라 덕후들은 카메라 이야기하면 또 밤새잖아요. 그죠. 감독님도 한 번씩 스튜디오 오시면 두세 시간 그냥 후딱후딱 하죠. 카메라 얘기만 하면 사실. 그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바디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다음에 또 렌즈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 기기들 이런 것들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면 또 유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하고 이 컨텐츠는 막 전문가 아니면 뭐 영상을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세차를 이제 하시는 자기 영상을 남기고 싶다, 아니면 일상을 남기고 싶다, 혹은 세차 유튜버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될까 하시는 분들의 타겟에서 준 거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스펙이나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줄이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스펙까지 얘기하면 솔직히 카메라 한 개만 얘기해야 돼. 맞아요. 그분 네. 그 부분만 딱 얘기해가지고 이 카메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딱 우리는 그냥 이런 선택지가 좀 많으니까 다양하게 좀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더보기란에 뭐 카페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그리고 오늘 얘기한 제품들의 링크를 다 걸어 놓을 테니까 상세 스펙은 직접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하고 싶으면 한마디 하세요. 뭐 세차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뭐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세차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쵸. 저는 현대인들이 모두 유튜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다른 일들이 바빠서 진행을 못 하고 있지만 본인의 어떤 가장 지금 현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꾸준히 유튜브에 업로드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나오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충분히 좋으니까 그렇게 입문하셔서 영상 세계로 좀 들어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컨텐츠였던 우리의 카메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했습니다. 네, 카메라 얘기 빡세.